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9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지수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2,500원 찍었어요. 2,500원 찍었고 이 찍은 키포인트에서 이제 내일 CPI 발표죠. CPI. 그거에 따라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상승이 되냐, 하락이 되냐, 아니면 하락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냐,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미장이 제일 중요한 시즌일 것 같고 지금 저희 증시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소량 들어와 줬는데 수급이 없는 게 너무 아쉽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외국인들 수급 없는 게 너무 아쉽고 환율이 그래도 조금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외국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충분히 저점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질리시죠. 이제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손절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일단 지금은 현금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하락장일 때 한 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좋고 내일 발표에 따라서 뭐 하락이 나올지 하락 나오더라도 좀 이런 때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800 라인들 지켜주는지가 관건이겠죠. 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지 코스피도 이런 2450 이런 라인들만 좀 지켜준다면 충분히 추세가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보이고요.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21선 깨지면서 밑골이 약간 달렸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결국에는 시가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1선이 다 깨졌어요. 삼성전자 추세가. 그렇다는 것은 한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이탈이 많이 나갔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크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물량들이 외인들은 여기서 매집을 해놔가지고 평단을 이까지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물량 계속 받아가고 최근 개인들이 강력하게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나마 좋은 흐름은 경기 방어주.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는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셀트리온 패밀리들. 여전히 오늘도 좋은 추세로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양매수로 수급 들어와주면서 이러한 2년선까지도 한번 뭐 터치해주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패밀리. 일단 이런 저항들 좀 뚫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셀트리온 제외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애들도 계속 저점을 천천히 높여가고 있으니까 얘네는 이제는 좀 잡기가 무섭죠. 이런 것들은 너무 올랐으니까 잡기가 무서운 이런 건 조금만 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외국인 이란 기관들 이탈이 없는 거 보면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좋은데 결국에는 CPI 발표에 따라서 뭐 귀에 걸어서 떨어뜨릴지 코에 걸어서 올릴지 그거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뭐 장 초반에 이제 폭우 이슈로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었죠. 뭐 인선 ENT나 이런 관련주들 뭐 인선 ENT나 제일 좀 튀었던 게 이제 이건 거래 대금이고 900억에서 이런 뭐 화성 밸브 얘가 좀 오늘 강하게 튀어줘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얘도 차트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폭우가 예상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슈팅 나와주는지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시세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내일부터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간으로 테마가 형성될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은 좋은 테마는 아닌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900억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 뚫었죠.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러한
고점 라인들까지 이런 라인들까지도 한번 다시 해볼 만한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쪽은 이제 연기된 이슈로 개파락이 나왔는데 차트들을 보시면 재료 소멸이 아니죠. 이쪽은 뭐 재료 소멸 될 게 없죠. 그냥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뭐 보시면 계속 갭 라인들, 이런 갭 상승했던 라인들 잘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보면 다시 충분히 이런 상승 할 만한 구간들이 나오겠죠. 범양건영이나 이제 대림비행코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건축 쪽보다는 이러한 인테리어 쪽이 좋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아싸일 때 한번 다시 타점을 잡아봐야 되겠죠.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이런 6,500원 라인 도전해주러 가주는지, 뭐 대림비행코, 하츠, 한국가구 이런 애들 뭐 눌림목일 때 타점 나올 때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테마는 재료 소멸입니다. 드디어 그 전부터 충분히 기대감이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 거래대금 좀 오늘 급락 나왔는데 9% 정도, 이런 거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많이 안 빠졌어요. 거래대금이.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여기서 상승이 또 12일 정도, 9일날 회의하고 12일날 10일에서 12일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또 충분히 이건 또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거래량도 많이 안 빠졌고 추세가 괜찮아요. 아직도 추세가 괜찮으니까 조금 눌려준다라면, 내일 좀 확실히 눌려준다라면 뭐 이런 마이너스 한 20%까지 눌려주면 좋고, 아니면 이런 라인들 8,200원 라인들 지지해주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스펙이랑 이제 뭐 이명박, 이화공영, 일신석재 이런 애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얘네도 차트가 안 깨졌어요. 근데 이건 이명박 쪽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이런 것도 근데 충분히 한번 이슈만 터져주면 충분히 상승 나오겠죠. 이런 것들 지지해주면 한번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12일까지는 한번 눌림목 주고 단기 반등 한번 나와주는지 그쪽을 재료를 한번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쪽은 오늘 다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시간에서 상한가 찍으면서 이제 장중에 쭉 빠졌는데, 이쪽은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보다는 눌림목 조금 진정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현대에너지 이쪽은 뭐 전반적으로 오늘도 10%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만 조금 지켜주면 더 갈놈이에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런 풍력 쪽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 쪽이 지금 태양광에서 지금 풍력 갔다가 풍력에서 지금 다시 원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또 그 다음에 수소 원전 수소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쪽 차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에너토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원전 쪽들 지금 밑바닥 다지면서 반등 나오고 있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애들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원전주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수소, JNK 히터, 아니면 뭐 두산 퓨얼셀 이런 애들 한번 흐름 나와주는지. 얘는 갭 상승하면서 여전히 차트가 안 깨지고 있죠. 이렇다는 것을 이런 거 뚫으면 충분히 더 상승할 만하다. 요즘 대형주가 강세인 시장이니까 이런 것도 수급 보시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양매수로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수소, 원전 이쪽 테마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원전 쪽은 이번 주 이슈가 많고 8월달 이슈가 있습니다. 이쪽 그 이슈 한번 엮여가지고 같이 한번 시세 받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이런 코로나 쪽은 그냥 일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휴마시스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간다면 오늘 어떻게 흘러가죠? 이쪽은 전혀 차트를 안 봐가지고 오늘도 시세를 많이 받았네요. 17,000까지 이라니까 결국에는 시세 받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 돌려주는지 24,000원 이 라인 뚫어주면 결국에는 다시 또 상승한다는 거겠죠. 이런 거 상승하면 휴마시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아니면 수젠텍 이런 애들 어떻게 흐름이 이어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8월 중수 이제 여름휴가 끝날 때부터 이제 아니면
추석 휴가철에 어떻게 이슈 터져주는지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애플페이가 오늘도 강세였죠. 이쪽 이로원 쪽은 좀 단타로 접근을 해봤었는데, 이쪽은 오늘 이 정도로 튈 줄은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이쪽은 이 정도로 튈 줄은 상상 못했는데, 지금 이 추세 보니까 오늘 2,600억 들어왔는데, 이 추세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약간 신화 인터텍 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네도 이러한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얘네도 저점 대비 지금 한 100% 정도 튀었죠. 왜냐하면 애플이란 재료가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는 재료니까. 이루원도 좀 저런 이런 거 한번 뚫어준다면, 이런 라인들 3,700원 이런 거 한번 뚫어준다면, 이렇게 뭐 4,000원, 5,000원까지도 이런 건 계속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플이란 재료가 계속 조용히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루원 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눌림목 주면 조금 그냥 계속 들고 있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료가 그만큼 강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한번 조금 타점을 잡아봐야 되겠네. 이쪽 단기 스윙으로 좀 눌려주면 좋은데, 안 눌려주고 튈지 아니면 안 눌려주고 그냥 바로 튈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쪽 뭐 한국정보통신 둘 다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개별주 위주로, 얘네는 개별주로 보셔야 됩니다. 개별주가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강하죠, 개별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었죠. 이쪽은 밑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오늘 일단 오전에 지표들었던 테마들은 이 정도로 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죠. 결국에는 뭐 이루온, 아니면 이루온이랑 오늘 뭐 유리온 머티리얼, 이런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 이런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상증자, 대동전자, 그 다음에 피코그램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크게 시세를 받았어요.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상증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받는지, 품절주 이런 애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보고 간다면, 양지, 사모 이런 애들 보면 잘 눌려줬네요. 이때도 잘 눌려줬고, 이런 것도 한번 단기 반등 나오겠죠. 이런 라인들 지지만 좀 해주면, 10,000원, 1,500원 라인만 좀 지지해주면 단기 반등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 흐름상, 시장 만약에 내일 안 좋으면 이런 양지 사이들도 계속 봐야 되겠죠. 이런 애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디지털 달러, 오늘 주도했던 테마 중 하나가 이제 디지털 달러로 이제 로지시스가 시세를 크게 받았죠. 이게 오늘 몇 프로죠? 25%, 상한가 부분까지도 갔는데, 얘네는 이 테마의 특징은 결국에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항상 윗꼬리예요. 이런 애들은 강하게 빡 간 게 없어요. 강하게 빡빡 다 맨날 윗꼬리. 그러니까 이쪽 테마, 이 디지털 화폐 쪽은 무조건 윗꼬리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도 뭐 내일 추가적으로 뭐 좀 이슈가 붙어주면 상승이 나오겠는데, 근데 지지는 잘해줬네요. 이런 것도 뭐 내일 1년 라인들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슈팅 나오더라도 재료가 안 붙는다면 이런 6,200원까지도 6,200원 정도에서 윗꼬리 달리고 다시 좀 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디지털 화폐 쪽도 달러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HLB 이제 아마케가 이제 내달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데, 그 기대감에 HLB 그룹주들이 강하게 튀고 있죠. HLB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얘네가 튄다는 것은 HLB, 제약, 글로벌 이런 애들도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이런 애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룹주로 한번 움직여주는지. 얘네의 특징은 시장 안 좋을 때 잘 움직였죠. 과거 보시면. 이런데 시장 안 좋을 때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같은 타이밍에 CPI 만약에 예상치가 좋게 나왔지만 뭐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다시 튀어주는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53,000 뚫으면 크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53,000 뚫으면 이런 라인들 55,000원, 59,000원 이런 라인들까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 HLB, 그 다음에 HLB 제약 이런 애들도 또 눌려주면 다시 봐야 되겠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딩방에서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이런데 눌림목대 들어갔죠. 이런 거 눌림목대 들어가서 오늘 한 10몇 % 수익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계속 이런 라인도 뚫어주면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18,000원 라인 이런 라인도 뚫어주면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동전자, 무상증자 기대감의 상한가. 결국엔 상한가를 갔네요, 얘도. 무상증자 기대감. 얘도 결국엔 상한가 갔네. 이런 것도 결국엔 내일 이런 라인 14,000원 뚫는 순간 이건 상한가 가는 종목이죠. 이런 것도 결국에는 더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죠, 신고가. 그렇다는 것은 더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무상증자는 대동전자, 필두로 피코그램까지. 얘네도 지금 시간에서 지금 반응이 있는데, 얘네도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쉽네요. 얘네가 튀는 건 결국엔 시장은 부정적이에요. 그만큼 재료가 없다는 거니까.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니까. 부정적이니까. 이 무상증자, 이런 뭐 관련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뭐 서울옥션도 무상증자죠. 이런 것도 서울옥션인가? 얘네도 무상증자 이슈가 이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번 상승 나와주는지, 이런 관련주들을 미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얘네가 튄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하림. 인수로지 장초반 상한가 같지만, 사실 무근이죠. 사실 무근. 하림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하림, 쌍방울, 이런 애들은 그냥 세력주예요, 세력주. 지대 이렇게 계속 눌려놓다가 그냥 이슈 하나 엮여가지고 시세 받고 털어먹고, 그 다음 개미들 물량 주고 여기서 손절 물량 다시 받아먹고 또 털어먹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냥 특징이에요. 종특이에요, 종특. 그냥 상패 당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뭐, 막말로. 얘네 종특 회사여가지고 그냥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이런 걸 뭐 단기 스윙이 아니라 그냥 건들면 안 돼요. 이런 거 건들더라도 이럴 때 시세 받을 때, 이럴 때 건드려야지. 눌림목 나올 때, 이럴 때 건드려야지. 이럴 때 매집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재료가 예측이 안 되죠. 이상한 뭐 인수한다 하면 얘네가 건드려야죠. 맨날 뭐 인수한다 하면 얘네 맨날 튀니까 그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뭐 인수 있네. 그렇다고 쌈방울 차트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윗골이 달리는지, 이런 거 또 달리는 순간 얘네가 또 쇼를 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노포커스는 이것도 뭐 지금 시간에서 좀 한가 갔던 걸로 아는데, 시간에 제노 하한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도 근데 하한가 뭐 10% 내일, 이런 것도 근데 뭐 단기 반등은 나오겠죠. 그냥 과대 낙폭 한번 해가지고 단기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근데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굳이 볼 테마는 아니고, 뭐 이두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애플페이 기대감, 이것도 계속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그 다음에 뭐 SG 도로 파선, 이러한 건축주들, 물난리 관련주들 한번 내일까지 조금, 이번 주 한번 시장을 조금 반응 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수목금 정도 3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내일 한번 차트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졌어요. 얘네는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SG는 조금 애매하고, 화성밸브는 괜찮아. 얘가 매매할 거면 화성밸브만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얘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래량들 보면 쉽게 죽을 애는 아닌 것 같아. 이대로 쉽게 죽은 애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한창바이오텍, 얘네도 상한가 갔나요 오늘? 한창바이오텍 오늘 상한가는 못 갔네요. 오늘 16% 정도 드디어 연상이 깨졌는데, 이런 것도 좀 눌려주면 또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최대 주주 변경인데, 얘네의 재무를 보시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재무가 맨날 영업이 적자인 회사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니까 사업이 좋아질 가능성에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냥 명분을 만든 거죠. 상한가 그냥 시세받을 명분. 이 전날에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세력들 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했던 개미들 다 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 그럼 세력들 여기서 일부러 여기서 물량 다 받아먹고, 그 다음날 점상, 슛. 이런 애들은, 이런 차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점이 확실히 지지되는 거 보고, 보이는 다음에 확실히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단타로 뭐 접근해본다면 이런 라인들 좀 지지해주면 4,900원 지지해주면 한 번 더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봉도 보면 일봉상 이런 4,500원 이런 라인들만 좀 지지해주면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볼만하지 않을까,
오늘 거래 대금도 10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렇고 뭐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번 주부터 이거 이번 주 계속 봐야 된다. 이거 이대로 끝날 테마가 아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끝날 수도 없을 뿐더러 끝날 명분도 없다. 항상 주식은 명분입니다. 명분. 특히 세계 경제는 미중 갈등이 끝나려면 결국에는 둘이 화해를 하던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죠. 오늘 또 슈팅 나왔고 자리 좋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3% 정도 빠졌죠. 3%. 이런 거 또 눌려줄 때 또 들어가야 된다. 또 이런 거 깨지면 또 이 정도 또 눌려줄 때 또 들어가야 된다. 3,000원대 또 받아 먹어야 된다. 이때 또 받아 먹고 슈팅 나오면 또 매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슈팅이 상한가 슈팅이 쫙 나오겠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쪽은 또 눌려줄 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되는 테마고 동국 RNS 이런 애들도 부담 없죠. 히토류 조금 튀는 게 조금 약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수익 먹을 만한 구간이니까 이런 히토류 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볼만한 것들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장도 이제 돈 많이 버시느라 수익 많이 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장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내일 어떤 종목들 매매할지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